любого не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с участием 현무5의 공개가 예상보다 한국의 접대국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이미 상당한 군사적 압박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의 현무5 실전 배치에 극도로 경계심을 표출하며 한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주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서쪽 국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무5의 사거리는 러시아 본토의 핵심 군사 기지와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자신들의 국방 체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의 개발 속도와 기술력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이 단순한 방어적 목적을 넘어선 공격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방어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와 분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푸틴은 긴급 발표를 통해 한국의 현무5 실전 배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적 손실과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신속한 승리를 예상했던 러시아는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그 결과 병력과 장비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동원령을 발령하고 더 많은 군사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푸틴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 실전 배치 소식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무5는 그 사거리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한국 미사일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넘어 러시아의 서쪽 국경까지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러시아 본토의 주요 군사 기지와 전략적 요충지들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 자원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무5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러시아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뚜렷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공공연히 러시아를 지지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피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스스로를 국제적 고립 상태로 몰아가는 동안에도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옛 소련권 국가들이자 집단안보조약기구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 6개 국가들도 역시 러시아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무5의 등장은 푸틴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푸틴은 현무5가 러시아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의 핵심 도시들도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푸틴은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핵무기 독트린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독트린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생존 위협을 감지했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푸틴은 비핵 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한다며 핵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 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핵 억지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다루는 교리 변경 작업이 진행돼 왔고 군사적 위협에 관한 내용이 보강돼야 할 분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푸틴 정부는 현무5의 실전 배치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난관을 해결하지 못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강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또한 자국 내 불안감을 다소 잠재우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푸틴이 핵 독트린까지 교정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강화했다. 이 결정은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해 러시아가 느끼는 위기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이 2014년 크롬반도를 합병한 이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거듭 핵무기 사용 위협을 거듭해왔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과 같은 새로운 군사 강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때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과 탱크, F-16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했으나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가장 많이 묘사한 시나리오는 나토가 직접 전투에 가담하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푸틴을 서방이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한 그의 위협은 그럴싸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현무5의 위협에 대한 푸틴의 한국 압박이 전략적인 한계를 드러낸다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더 강력한 공격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푸틴이 도박판에서 남은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러시아의 핵무기는 오랫동안 실험되지 않았고 심지어 핵무기 시스템은 구식에다가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한때 초강대국이었던 소련 시절의 장비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며 이는 러시아 내부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러시아의 군사 장비가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암시장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다시피 세계 군사력 2위라는 그들의 실상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다. 푸틴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사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으며 만약 불발하거나 서방이 지원해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욕격된다면 푸틴은 단지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핵 공포 전략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공개된 최신 기술과 철저한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현무5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의 낡은 체계와 국가 안보를 팔아치우고 있는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그 위협이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푸틴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1980년대 소련 시절에 사로잡혀 있는 푸틴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현무5의 실전 배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크게 뒤흔들며 적대국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그 사거리와 파괴력은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본토의 핵심 군사 기지와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 기술력에서 적대국들을 넘어서는 시대를 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의 현무5가 제공하는 위협은 단지 동북아시아에만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위상까지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데요. 무엇보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러시아를 압도하며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의 헌신과 탁월한 능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강화되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아울러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